선양은 청나라 때 수도지만 그 이전 시대에 성정이라고 수도로 한번 있던 지역이 있는데 구석기 유적은 뭐 유명한 게 없고요. 신석기 이때부터는 우리랑 관계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석기 문화하고 이 요동반도 일대의 그 연영성 그 바닷가에 가랴만 일대 신석기 유적은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뭐 신랑 유적이라고 저희가 공부할 때 80년대 이전에 발굴이 막 되고 이랬는데 한반도와 직접 관계가 있는데고요. 홍산문화라고 하는 문화권의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가점, 하층, 상층 하는 그 앞선 시기 그리고 여기서 내몽골 쪽으로 가면 우화량이라고 하는 여신묘가 나온 유적 이런 것들이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이때부터 관계가 있고요. 우리 역사 시대로 오면은 아까 베이징에 있던 전국시대 연나라가 BC 300년경에 동쪽으로 진출합니다. 그때 진계라는 장군이 있는데 연나라 장군이 신앙의 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린 그 전에 이파용 동공을 써 고조선 시기니까요. 그런 유적들이 좀 있고요. 지난 시대는 이제 요동군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요동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요하 동쪽. 요하를 경계로 요서 요동. 요동의 중심지고 북방 교점이고 하고 한반도로도 일로 통해서 교통이 되는데 특히 이 시기부터 이제 고구려 유적이 이렇게 밀집됩니다. 근데 심양 자체에는 고구려 유적이 많지 않습니다. 심양 안에는 뭐 노동산성이라는 게 있고 합산산성이라고 하는 계모성으로 알려진 성이 하나 있고요. 주변에 이제 주요 고구려 산성들 방어시설 고구려의 서북방 최애각이 요 심양입니다. 무순 심양 때가 고구려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주로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고구려 유적이 많고요. 그리고 요 나라 때 오면은 이제 거란족이 여기를 차지할 때고 금나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도 수도가 있진 않고 요양행성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중국을 다른 말씀인데 중국을 보면 그 중원 왕조 지금도 한족 위주의 중원 왕조 그 한나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 한 400년을 유지했기 때문에 한나라라고 하죠. 서양으로 가면 생각하면은 그리스 로마 정도 되는 거고 당나라가 르네상스 문명 정도 되는. 그래서 지금도 한나라 하는데 사실은 중국 역사의 상당수가 여진, 거란, 북방의 유진 남북조 시기에도 선비족들이 차지해서 근데 선비족이 북이라는 나라를 세워도 또 국경을 먹으면 한족 문화로 동화되는 그러니까 한 문화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족이 아닌 나라들이 다 요 거란 여진 다 한 북방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누군가 중국 사람하고 싸울 때 너네 막 중국 한족이 어디 있어요? 중원이 어디 있어? 다 거란족이고 그 전에 선비족이고 그런데 그들이 다 중화예요. 지금도 중국은 그게 문제인 겁니다. 55개 소수민족을 어떻게 관리해서 하나로 묶느냐. 지금 뭐 서북 지역에 그 위글족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동북도 그런 개념으로 고민이 많은 겁니다, 사실. 동북은 조선족, 만족, 회족 뭐 이렇게 있는데 만족은 이미 글씨도 잃어버렸고 수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조선족은 모국이 있어요.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에 모국이 있는 나라는 조선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북한이 잘 살았어요. 연변방송국이 표준어가 평양말이었고 92년도 이후에 한중수교육은 서울이 잘 사니까 서울말이 지금 연변방송국의 표준어입니다. 근데 북한이 잘 살다가 지금 또 남한이 잘 살아요. 모국이 있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요. 그런 자부심도 있어요. 조선족.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중심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하여튼 심양은 동북 최대 도시. 명나라 때 성곽도 있고 주로 이제 요동 방어 그리고 명장성이 일부 주장은 압록강까지 왔다고 하고 단동 지역에 명장성의 기점이 있다고 만리장성의 기점은 단동 쪽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심양에서는 좀 멀지만 고궁입니다. 이 고궁은 원래 이제 누르하치가 후궁을 세우고 나중에 이제 금나라가 되는데 이 후궁을 처음 세웠을 때 수도가 성경입니다. 그게 심양입니다. 드디어 이제 역사상 수도가 되는 게 이 시기. 그리고 청나라 때도 여기가 수도입니다. 초기에는. 그러다가 베이징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청나라 유적이 많은데 이 심양고궁 이게 청나라 후궁에서 청초기 황궁이 여기 있습니다. 심양에.
그리고 누르하치의 능, 그리고 홍타이지 그 아들 능도 여기. 그리고 이제 고구려 지역으로 좀 내려오면 영능이라고 하는 능도 있고, 누르하치가 처음에 응거했던 성이 고구려 성입니다. 심양 외곽에 만주 쪽으로 좀 내려와서 압록강 쪽으로 내려와서 군호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고구려 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에 누르하치가 거기에 응거해서 세력을 키워서 후금을 세우고, 그리고 수도를 선양에다 두고, 이후에 뭐 청나라 초기에 세조 쿠빌라이가 청나라 저 베이징으로 옮겨왔고, 그래서 초기 수도가 여기 있고, 당연히 만주족의 발원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심양고궁은 심양 가면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곳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잘 정비되어 있고, 청말 이때 1900년대 초반은 군벌, 그때는 군벌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장장님 군벌이 여기에 있었고, 이때 여기를 봉천이라고 부릅니다. 심양이 봉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주 봉천에서 우리가 말 타고 개장사 할 때가 이 시기입니다. 이때는 여기 가면 완전 새로운 곳이고, 일제의 그 압박도 덜하고, 아직 만주국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이때 이제 철도를 놓는데 19세기 말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패하고, 러시아가 청나라 편을 들어서 이쪽 요동 지역을 중국이 유지하게 해줬습니다. 러시아가 그때는 같은 편을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 남만주 철도인데, 이 철도 부설권, 동청철도라고 하는 철도 부설권을 러시아한테 줍니다. 그리고 대련을 조차해줍니다. 러시아한테 빌려줍니다. 그래서 대련, 하얼빈, 여기에 러시아풍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러일 전쟁이 바로 이 철도 부설권을 갖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몇 년 뒤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이김으로써 이게 일본 소유가 돼버리고, 일본의 남만철도 주식회사가 이걸 다 관장하게 하면서 이제 만주국을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 이 치타는 바이칼호수 밑에 있는 도시인데 꽤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가는 횡단철도의 중간 기지이기도 한데, 여기 만저울이라는 곳이 있고, 하얼빈, 창춘, 선양, 대령까지 이게 주요 철도 노선이고, 동북 개발이 된 이 무렵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20세기 초에. 그래서 31년에 만주 사변 내고 만주국에 편입되고, 남만주 철도 중심으로 이제 공업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심양에 철도 기념관도 있고요. 철로 기념관이라고 해요. 철도라고 안 하고 철로라고 길로자를 쓰고, 9.18 만주 사변이 일어났던 박물관도 있고, 국공내전 신중국 통일한 무렵에 여기가 랴오선, 그러니까 요양 심양 동북지구에 큰 격전이 있었는데, 국공내전이 있을 때요. 그럴 때 여기가 중심 핵심 지역입니다. 2000년 초반에 제가 여기 가면 저녁에 호텔 들어가면 그 재미없는 군인들 싸우는 얘기 맨날 드라마 나옵니다. 중국 가서 보신 분들 있을 건데요. 진짜 우리 6.25 때 영화보다 반도 못 만든 그런 영화인데 맨날 나와요. 그게 이때입니다. 국공내전 할 때 여기에. 공산당이 승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승전하면서 공산당이 승전을 하게 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산업화 초기에는 중공업 산지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루루라고 불린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공업지역이라는 건 알지만 이번 자료조사하면서 보니까 동방의 루루라고 한대, 선양. 그래서 루루가 뭐냐 했더니 독일의 지명입니다. 독일의 공업도시, 최대 공업도시인데 루루라고 한 도시가 있는데, 그만큼 세계 최대 당시 공업도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그 중심이 철서구라고 하는 지구인데, 지금은 산업유산으로 실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산업유산으로 지금 재개발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첨단 산업, 자동차 산업 이쪽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가면 심양은 저희가 이제 이쪽 동북 갈 때는 심양으로 비행기를 가던가, 아니면 장춘으로 가던가, 영길로 가던가, 이렇게 세 루트가 비행기가 주로 국제선이 다니는데, 심양이 가까워서 제일 많이 다닙니다. 우리가 서해 항로를 이용할 때는 1시간 좀 더 걸리면 됐는데 지금 2시간 가까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요. 북한 지역을 못 날아가니까 돌아가야 돼요. 주요 명소는 심양고궁, 그리고 중과 보행거리라고 청나라 때부터 있던 시가지가, 우리 명동거리 같은 데 있고요. 서탑거리가 있는데, 시타라고 하는 곳은 조선족 중심지입니다. 심양의 코리아타운. 여기 가면은 중국말 한마디 안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이 문화적 요소 일로 많이 들어갔죠. 그런 번화가가 있고요. 이 서탑거리는 한국 호텔도 있고 북한 호텔도 있습니다. 북한 음식점, 뭐 금강산 이런 북한 음식점도 있는데 제가 평양 다니고 할 때는 사이가 좋아서 여기 북한 음식점에 가면 대환영이고 막 우리를 대우해주고 그랬는데 이후에 가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한때는 못 들어오게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서울 호텔은 북한이 운영을 하고 한성 호텔은 우리 남한 거고. 네. 칠보산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고급 호텔이고 북한 간부들이 주로 쓰는 호텔. 아무튼 신양은 서탑거리만 시타라고 말 택시를 타고 시타 거기 내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말로 다 되는 우리 코리안 타운.